근육량과 체내 수분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탄고지 식단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은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비만도둑 서원장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다이어트에 있어서 필수적인 식단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단을 하면서 탄수화물, 특히 당류의 섭취를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탄수화물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하는 것이 좋은지, 탄수화물 대신 어떤 영양소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체중 감량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아져야 해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끼니를 거른다거나 한 가지 음식만 지속적으로 먹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오랜 기간 지속할 경우에는 체지방이 빠지는 속도보다 근육량과 체내 수분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서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게 되고 다이어트 이후에 급격하게 요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따라서 평소에 드시는 1일 섭취량보다 에너지 섭취를 500에서 1000칼로리 가량을 줄이는 저열량 식사를 하시되 탄수화물 비중을 낮추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근육량을 최대한 유지한 채로 체지방 위주의 체중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45% 미만을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식단을 저탄수화물식이라고 부르고요. 총 에너지의 10% 미만을 탄수화물로 섭취하는 식단을 초저탄수화물식 또는 초저탄수화물 케톤식이라고 분류합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제한 식사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하루에 20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략적으로 1000칼로리 미만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극단적인 초저열량 식단, 초저탄수화물 식단을 시행할 경우에는 하루에 밥 반 공기 분량 150에서 200칼로리만을 드시도록 식단을 짜드리기도 하는데, 이러한 극단적인 식단은 사실 오래 지속하기도 힘들고 장기적으로 시행했을 때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하루에 가급적 400에서 500칼로리, 즉 100g 내외의 탄수화물을 드시되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탄수화물은 말 그대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는 뜻이에요. 벼의 껍질을 벗겨서 흰 쌀을 얻고 이 쌀로 떡을 만드는 행위, 밀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고 그 밀가루로 국수를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을 정제하는 행위들이죠.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들은 식이섬유와 미량 영양소가 제거된 상태로 우리 몸에 들어와 소화 흡수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만큼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가 된다면 우리 몸은 대부분의 혈당을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는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반대로 복합 탄수화물은 통곡물이나 콩, 고구마처럼 섬유질이 풍부하고 소화 속도가 느린 탄수화물을 의미해요.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혈당을 서서히 올리게 되고 그로 인해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정상 수치로 유지시키는 것이 당뇨 예방과 비만병 예방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최근에 비만과 대사질환의 원인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이론 중에 글루코스 인슐린 모델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모델은 체중 증가의 핵심 원인이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라고 설명합니다. 탄수화물,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섭취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요. 혈당 또한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빠르게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 분비량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 인슐린은 혈당을 근육세포 안으로 이동시킴과 동시에 지방의 저장 또한 촉진시키는 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빠르게 높아진 혈당을 어떻게든 낮추기 위해 근육세포 안으로도 이동시키고 지방세포 안으로도 이동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인슐린 호르몬의 수치 또한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가 유지되다 보면 인슐린의 작용 기능이 떨어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난다, 인슐린 수용체의 기능이 고장이 났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하는 혈당이
식단이 대부분 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 비만병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혈당을 서서히 올릴 수 있는 식사 방법, 인슐린 분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식단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 글루코스 인슐린 모델의 핵심입니다. 최근에 저탄고단, 저탄고지 이런 말들이 유행인데요.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나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탄고단, 즉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을 추천드립니다. 저탄고단, 저탄고지 식단 모두 근본적인 다이어트 원리는 비슷합니다. 인체의 뇌와 근육은 평소에 주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탄수화물 섭취를 최소화시켜서 체내에 포도당이 부족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대신 지방을 태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몸으로 전환을 시킨다라는 목적을 지닌 식단이에요. 지방이 분해되며 생성되는 케톤체라는 물질을 포도당 대신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단기간을 놓고 봤을 때 체중 감량 속도만을 비교한다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기는 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지방 식단이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뇌 인지 기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서 저는 저탄고지 식단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탄수화물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백질 위주의 한 끼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3끼 규칙적인 식사를 하시되 최소 하루에 한 끼는 탄수화물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고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두유나 두부, 계란 등의 건강한 단백질과 소량의 잡곡밥, 샐러드 등으로 구성된 한 끼를 드시는 거죠. 단백질은 식사 후 열 발생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양을 먹어도 소화시킬 때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다음 끼니의 식사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근육이 대부분 단백질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량 유지에도 필수적이죠. 하루에 최소 본인 몸무게만큼의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체중이 60kg이라고 가정을 하면 단백질은 최소 60g 이상 드셔야 되고요. 저탄고단 식단을 진행할 경우에는 70g에서 90g 가까이 드셔도 됩니다. 닭가슴살 100g 기준 약 25g 정도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계란 1개에 7g가량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니 드시는 음식물의 단백질 함유량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시면서 식단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단기간 빠른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이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는 두통이나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고 기력이 심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지속하기 힘든 식단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이후 보상적 폭식으로 이어져 급격한 요요 현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이라고 함은 절대 부담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단을 하시되 하루에 한 끼 혹은 2끼만 그렇게 고정하시면 돼요. 나머지 끼니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어느 정도 드시면서 살을 빼셔야 돼요. 맛있는 반찬 충분히 드시고요. 고칼로리 기름진 음식은 양 조절만 해서 드시고요. 대신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정제 탄수화물 대신 잡곡밥이나 콩, 식이섬유 등의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맛있고 든든한 한 끼 챙기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담스럽지 않은 식단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빵이나 떡,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여야만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야만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호르몬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혈당이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탄수화물량을 최대한 줄여서 포도당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몸이 아닌 이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몸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대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면서 근육량 유지에도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식단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 가능하도록 본인에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도록 짜야 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극단적으로 다이어트 하게 되면 오래가지 못해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더라도 그 이후에 억눌려왔던 식욕이 폭발하게 되면서 오히려 다이어트 전보다 체중이 더 늘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하루에 최소 한 끼, 가급적이면 저녁에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고정해 주시고요. 아침, 점심에는 맛있는 음식들 양 조절만 해가면서 드세요. 하루에 2-3리터 이상 물도 많이 드시고요. 여러분들의 꾸준하고 건강한 식단,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비만도둑 서원장이었습니다.